자, 멀고도 먼 길님께서 엔캠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남겨주셔서요.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엔캠 매수하신 가격은요. 61,000원이고요. 비중은 10% 가지고 계시네요.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엔캠 오늘 68,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. 엔캠도 2차전지 종목 아닌가요? 근데 오늘 2차전지 괜찮았잖아요. 근데 얘는 왜 안 갔을까요? 자, 2차전지라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이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네. 그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.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일렉포일 이런 것도 있고 전해액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가 가장 잘 움직이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. 2차 전지 관련해 갖고는 조금 뭐 내일이죠. 자, 테슬라 투자자의 날 뭐 그렇게 돼서 일론 머스크가 장기 비전을 이렇게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.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저 자동차 그러니까 뭐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 들리는 것들이 한 3만 불 정도의 전기차를 선보일지도 모른다.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. 그러니까 여기에 4680이라는 거는 이 지름이 46mm, 그 다음에 높이가 80mm. 자, 이 배터리를 얘기하는데, 이 크기의 배터리를 얘기하는데, 요걸 배터리를 그쪽에서 직접 만들 가능성,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내재화하려고 그렇게 할 그런 발표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근데 오늘 LNF 같은 게 좀 크게 움직였죠.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지금 일본 쪽에 지금 테슬라에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저 파나소닉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. 일본에 요거는 파나소닉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의 SMM이라는 기업이 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파나소닉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요. 일론 머스크가 좀 원하는 그걸 충족시키려면 니켈 비중이 90% 이상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이 SMM에서 만드는 양극재는 니켈 비중이 90%짜리를 못 만들어요, 얘네는.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. 근데 우리나라 LNF가 그 양극재 90% 이상 되는 양극재를 처음으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조금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마침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. 저 뭐 3조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양극재를 LNF가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그런 뉴스가 떴어요. 그래서 LNF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.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뚜렷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. 전해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엔캠 같은 경우도 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커지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좀 움직이긴 움직일 겁니다. 아직까지는 근데 안 움직이는데요. 자, 몇 가지 이유는 보시면 이게 2021년도 저 11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1년이 딱 되면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이 되면 1년짜리 보호회수가 풀리죠. 이 기관들 물량들 뭐 처음에 보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석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그 물량이 상장되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죠. 자,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, 얼마 안 된 종목들,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 매매하실 때는요, 보호예수 풀리는 거, 요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.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지금, 여기 보호예수 풀리면서 좀 두들겨 맞고, 지금 조금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. 당장 뭐 강한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. 왜냐하면, 지금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. 자, 보시면 기관들 여기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, 보시면. 자, 뭐 이거 언제부터입니까? 요 위에 게 요게 기관이고요. 아래 게 요게 외국인들입니다. 자, 보시면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. 주가가 뭐 이 엔캠도 사이즈가 좀 있는 기업이죠.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종목이 좀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려면 기관이나 외국인 뭐 양쪽에서 다 같이 매수를 해주면 금상첨화할 거고요. 그렇지 않더라도 둘 중 한 주체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. 좀 강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급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
지금 요 밑에 신용 물량들, 뭐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신용 물량들이 많이 늘어납니다. 이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가지 않는 물량들이죠. 그러니까 지금 신용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게 좀 크게 움직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내일 모레가 지나면 지금 뭐 그 양극재 쪽 뭐 이런 쪽들도 그렇게 썩 마냥 좋게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거기서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도 뭐 조금 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.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좀 올려주실 때 뭐 나는 길게 볼 수 있다. 나는 단기로 본다. 이런 걸로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단순하게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길게 갖고 가시려는 건지 아니면 뭐 짧게 단타 치고 나오시려는 건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일단 뭐 추매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추매는 조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고요. 자, 뭐 요것도 근데 이 62평선 근처 정도 이쯤에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지금 현재 62평선이 59,500원 정도에 있으니까요. 자, 일단 뭐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가격을 만약에 조금 이렇게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단기간에도 조금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종목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긴 관점이다라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져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보유하셔도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,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따라서 추가 매수는 보류를 하시고, 다만 장기로 보신다면 지금 멀고도 먼 길님께서 네, 저는 장기로 보고 있어요 라는 댓글 같이 남겨주셨는데, 길게 본다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, 시장의 상승을 한번 성장세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